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혼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유청 네. 기자를 또 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혼자 하기 심심해서. 네. 갑자기 불려왔네요. 네. 제가 하필 미팅이 또 김포공항에서 있어가지고 네,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형한테 네, 불려왔습니다. 오늘 저 국회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및 체육회에 관련된 현안 질의. 축구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국회 TV에서 또 라이브로 계속 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그 방송을 아마 계속 보셨을 것이고요. 박문성 의원 칭찬을 또 많이 하네요.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서 특히 오후 시간에 박문성 의원이 국민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감성적인 부분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얘기를 하긴 힘들었겠지만 감성적인 얘기를 짧고 굵게 잘 또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팬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그 오후에는 근데 일정이 있어갖고 오전에 네, 질의만 조금 지켜봤을 텐데. 오전에는 회사에서 라이브를 했고요. 음. 네, 제가 라이브를 했구나. 네, 회사에서 10시부터 1시 점심시간까지 라이브하고 오전 브리핑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하고 오후에는 제가 한 3시 35분까지 보다가 미팅하고 오면서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봤던 친구한테 제가 좀 확인을 했죠.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오후에도 별게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에 자는 사람이라 오늘은 조금 일찍 보려고 해도 아침에 조금 일찍 잤는데 결국은 오전 거는 못 보고 제가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저 치고는 12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인가 뭐 점심시간 갖는다고 정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틀었더니 1시부터 3시까지 정해있습니다. 3시까지. 네네. 그래서 그 시간에 유튜브를 키니까 오전에 했던 게 라이브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에 저는 오전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오후 거 여기 오기 전까지 오후 거 쭉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보긴 봤어요.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KBS에서 라디오도 했었고 회사에서도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저도 양쪽으로 취재를 했죠.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준비하는 분들을 취재한 기자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처음에. 근데 양쪽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뭐 예전에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이 나왔을 때보다는 수준이 좋지만 확실한 한 방은 아직 없었다. 네, 다만 그래도 몇 분은 정말 준비를 잘해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쭉 보면서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특히 문화체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번에 그 명단들을 쭉 보고 제가 뭐 전화를 받은 분들도 있었지만 쭉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축구 쪽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게 과거부터의 이제 관심이 누적된 거죠. 과거부터 축구 협회가 어떤 행정으로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어야 사실 심도 있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도 자료 취합을 하고 또 나름 자문을 또 구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것들을 그래도 핵심이 뭔지 잘 파악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2분 이상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예상대로 한 2분 정도 그나마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건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언론상으로 나온 얘기들 그런 얘기를 물어보거나 또는
그 배현진 위원은 이거를 물어볼 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천안센터, 네, 천안센터 선정 과정 UN 스튜디오라는 곳이 선정이 돼서 뭐 레터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그 HDC가 그 수신에 네, 관여가 돼서 현대산업개발이죠. HDC와 엮였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디자인에도 HDC 아레나가 들어간다. 뭐 이런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축구 팬들이 알지 못했던 영역을 건드렸어요. 네, 그 부분은 그 현대산업개발 특히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와 관련된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정몽규 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쪽의 전문가들이니 도와달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다. 천안센터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밍이 디자인 있게 온 거는 뭐 여러 이제 그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하기 위한 플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그렇죠. 그런 디자인을 예시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온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심을 건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 축구 팬들이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번에 뭐 그 입장문을 또 협회가 주고 그럴 때 저희가 라이브로도 했었죠. 제가 정순주 마님과 우리가 2018년 그 벤투 감독 선임되고 그럴 때 조금은 이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정관이 있었지만 사실은 정관을 거의 뭐 보지도 않았어요. 협회분들 정관 왜 회장의 권한들이 세고 기술위원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술위원회 권한이 막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강구한 부분이 꽤 오랜 기간 깁니다. 네, 협회는 이번에도 나와서도 여전히 뭐 관행적으로 이런 표현도 쓴 부분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벤투 때 그때 김판곤 씨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뭐 그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더 권한이 무소불위 권한처럼 컸던 기술위원회 그리고 일의 영역도 좀 많았던 성인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모든 영역을 관할을 다 했던 그 기술위원회를 나눠서 감독선임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를 따로 둔 거였어요. 2008년 벤투 선임 전에. 그래서 감독선임위원회는 성인 대표랑 23세 이하. 팻 인슨이 감사합니다. 성인 대표와 23세 이하를 감독선임회로 하고 기술발전위원회는 말이 이제 기술발전위원회인데 그게 뭐냐? 기술발전. 어린 선수들이죠. 연령별 대표 어린 선수들을 관할하는 그걸 따로 뒀어요. 따로 두고 감독선임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라 그래서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를 둔 이유는 전문성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한준 의원도 그 거기에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정보들을 좀 주면서 감독 선임과 관련된 부분 또 다른 부분을 이제는 협회도 시스템화 시켜서 조금 더 투명하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런 프로세스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을 했던 게 사실은 2008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이런 과정에서 벤투 감독 선임됐고 물론 2018년에 벤투 감독 선임됐을 때 뭐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질 않았어요. 당시에는. 왜? 이제 협회도 프로세스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벤투 감독 지휘하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소화를 시켰고 카타르 월드컵 때도 벤투 감독과 또 당시 선임될 때 얘기했던 철학대로 능동적인 축구, 우리 주도하에 그런 철학을 그래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식대로 보여줘서 소개 목표를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팀입니다. 다른 팀들은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한 축구들을 했지만 데시앙의 프랑스부터 스칼로니의 아르헨티나부터 해서
나머지 팀들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의 잉글랜드, 뭐 아시아에서 또 승리를 거뒀던 일본, 뭐 사우디, 호주 1승 거뒀던 팀들 이런 팀들 다 효율적인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다 성과를 냈는데 우리는 능동적인 그래도 우리 철학대로 밀고 갔다. 빌드업 시스템도 우리 식대로 그래도 갔고 그래서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내용부터 해서 우리의 이제 그런 시스템도 프로세스도 갖춰졌고 벤투 감독이 근데 거기서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기대치가 팬들이 높았고요. 그 축구를 계승해서 더 좋은 시스템화에서 좋은 감독이 들어와서 더 수준 높은 축구를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했으면 좋겠다. 왜? 황금 세대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 밑에 다시 김민재나 또는 어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최고의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세대를 또 좋은 시스템화에서 좋은 프로세스에서 좋은 축구로 계승 발전시키자. 그게 사실은 우리 축구 팬들의 기대였고 그 순서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서부터 꼬꾸라져서 지금 이 문제가 온 거죠. 그렇죠? 클린스만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네. 결국 그겁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왜 순차적으로 잘 진행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왜 망가졌냐? 그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적인 문제를 저희가 원투펀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뤘지만 그거를 제대로 건드린 위원, 뭐 완벽하게 건드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건드린 위원이 한 2분 정도, 그렇죠? 언급을 좀 했던 강유정 위원, 여성 위원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강유정 위원 좀 건드리시고 나머지 그 막판에 양문석 위원이 큰 소리는 많이 쳤지만 그래도 건들 건 건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체육회 얘기 건드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크게 뭐 핵심 내용을 짚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네. 저기 지금 뭐 댓글에 올라오는 게 저도 좀 와닿는데 사실 무능하다는 것만 증명되고 끝이면 안 되는 지금 현안 질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인 것 같다는 것 같고 그 지현 형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 거는 넘어가더라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1차까지 회의를 해서 뽑았는데 결국에는 근데 10차가 끝난 뒤에 그 3명의 최종 후보를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를 한 뒤에 사퇴를 하잖아요. 사퇴를 합니다. 면접을 보라고 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계속해서 절차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이거 회사에서 얘기했지만 그건 제가 취재한 바도 맞아요. 정몽규 회장은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가로를 붙이고 싶은데 이번만큼은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 때는 또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3명 다 만나봐라 라고 했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도 오늘 나와서 자신도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불과 하루 정도밖에 그렇죠. 안 지났는데 이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홍명보 감독이 그때 협회를 만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임생 기술발전 이사가 갑자기 이걸 대행하겠다고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한 뒤에 외국 감독 2명을 만난 뒤에 돌아와서 제 생일인 7월 5일에 저는 그때 일본 놀러 갔는데 홍명보 감독을 독대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홍 감독한테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말씀하신 그 양문석 위원하고 강유정 위원 지적을 했죠. 전력강화위원회가 국가대표 감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권을 이임생 기술발전 이사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이게 정관 과연 위배죠. 정관에 맞느냐? 정관 위배죠. 그 국가대표 운영 규정 막 예전에 무슨 네. 입장문하면서 들먹였는데 네. 국가대표 운영 규정은 전광위 혹은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돼 있다. 이게 정관 말고 국가대표 운영 규정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거기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돼 있다 그랬지.
기술발전위원장 이임생 이사가 기술발전위원장이었죠. 이쪽은 이 위원장에게 뭐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주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역할처럼 들어가서 권한 이임했다 그러지만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발전위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 추천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번에 원투펀치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성원이 7명이 안 됐는데 그렇죠. 진행한 부분, 그 부분에서 이미 끝났고요. 네, 그 부분은 이미 전력강화위원회가 그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이제는 와야 된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없는 상황인데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7명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네. 이제 그 분과위원들 서로 겸임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발전위원회 소속이 위원장이니까 임생 이사는 또 그 저걸 못해요. 겸임을 이 일을 다른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총괄이사 이렇게 해도 어차피 겸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과위원장 겸임하는 못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 기술발전위원장 회장이 뭐 위임을 해줬다. 회장이 위임해주는 정관도 없어요. 그거는 뭐 안 되고 이사회가 결정을 다 그 위에서 해서 그렇죠. 아예 기술발전 정광희가 그런 해체된 상황이라면 인원 성원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정광희를 소집을 해서 다시 정광희를 만들어서 하던 아니면 기술발전위원회가 다시 거기 있는 기술발전위원회 성원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서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던 뭐 이런 얘기인데 권한이 없는 그런 회장이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면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서 만나서 그다음에 바로 본인이 문제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배 부회장한테. 그리고 발표를 하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뭐 그 사이에 인터뷰 뭐 내용도 있었지만 뭐 라볼피아나 어쩌고 좋은 감독입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사회의 승인도 받기 전이죠. 발표한 게. 추인을 네. 했다는 그 증거를 이후에 발표해야 이사회를 나중에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는 또 그 얘기를 언급을 안 했다. 논의사항이 없었다라고 또 양문석 의원은 얘기를 해요. 그 11회차인가요? 11회차 때 그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위반 사항을 기본적인 거를 이제 건드릴 거는 이번에 건드리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그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10월 2일 날 결과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전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이 문제 없다고 얘기한 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됐는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위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천한 감독을 우리가 선임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상당히 정확하게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인생 그 기술발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협회 법무팀이 그때도 얘기를 합니다. 7명이 안 됐는데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7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력강화위원회가 와야 된 게 아니냐. 협회 법무팀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도 회장님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김정배 부회장하고 계속 보고하면서 내가 정권을 받았다고 정권을 받았다는 건 뭐 아까 정몽규 회장도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정권을 줄 수 없는데 받은 정권일 수 있는데 그럼 왜 협회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는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했는지 그거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안 나왔고 네, 오늘 10월 2일 날은 어떻게 나올런지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10월 문제입니다. 2일 날 또 국정감사 기간에 또 들어가나? 아니 10월 2일 날은 지금 문체부가 문체부요. 그 대한축구협회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건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게 10월 2일이라고 아까 유인촌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게 그 문체부 감사 결과가 그때쯤 나온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10월엔 또 국정감사가 있어요. 정식. 이번에 현안질이 약간 네. 청문회 비슷한 형태의 현안질. 요즘에 현안질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10월에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어떤 사안들이 채택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채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청 기자 얘기대로 그런 부분들,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협회가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느 정도 대응 논리를 그래도 준비하고 나왔겠지 하고 본 거예요. 사실 오늘. 왜? 그래도 일부 위원이 그런 프로세스상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겠지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건드리는 게 아주 거기서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다 건들고 거기서 더 심도 있게 건들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현안질인데 거기까진 기대도 안 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그런 수준으로 고려해 볼 때는. 근데 기본적인 거 그냥 건드려 주길 바라는. 근데 건드릴 거 예상했는데 당연히 협회는 이번에 대응 논리를 그래도 가져왔겠지 했는데 대응 논리가 없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와, 그래서 밖에서 그래요. 뭐 기자들도 만나고 무슨 일인데 약간 협회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의 기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있고 뭐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건 협회 행정이 너무 무능해요. 그거는 무능해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그거는 협회에 약간 호의적인 기자들도 그러고 또 그렇지 않고 문제점 계속 지적하려고 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협회가 이렇게 무능할지 몰랐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대응 논리를 좀 만들겠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없어요. 대응 논리도 없어요. 정관에 대한 부분 그 다 언론상이나 여기서 누구 다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 자체도 없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 뭐 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또 해요. 약간 동문서 일부러 그렇게 피해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준비된 멘트를 하려고 한 느낌 정도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딱 원칙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선녀님은 그냥 뭐 똑같은 멘트를 정몽규 회장이 계속 누누이 심사숙고해서 뭐 해서 그 사선녀님 안 하겠다라는 답변은 이제 절대로 안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오늘 나올 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본인은 1순위로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적인 문제는 모르고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 논리로만 그냥 나오는데 다른 프로세스상의 대응 논리는 전혀 그게 아마 있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얘기만 막 하더라도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적조로 나설 거라고요. 근데 그 대응 논리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박문성 선배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세상에 산다. 그리고 현실 인식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잘못했다고 해도 내 주위에 있는 10명이 나보고 괜찮다고 하면 10명만 괜찮으면 괜찮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그런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현 형이 얘기한 것 저도 좀 충격적인 게 축구협회가 안타깝게도 행정력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저도 얘기한 바가 있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생중계가 되고 회장이 국회로 불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수뇌부가 모두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 정도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방어를 하더라도 논리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심적인 거잖아요. 절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이건 말하지 않게 혹 무능하더라도 절차는 지킨 거야. 근데 절차를 지켜서 뽑은 감독이 홍명보인데 뭐 점점점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 절차가 정당성을 왜 갖는지도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장님이 지금 거의 한 8시간째 오전에 한 3시간 했고 오후에 지금 4시간째 하고 4시간 좀 넘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축구협회가 무능한 조금 행정력이 떨어진 거와 동시에 좀 안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정도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부수고 다음 걸 대비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 그러니까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강유정 의원이 질문을 잘했다고 하는데 예상 질문을 저보고 뽑아보라 그러면 강유정 의원이 질문한 게 1순위예요. 그냥. 네. 네. 거기에 대한 그 대응 논리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죠. 인정하는 거죠. 이걸 대응 논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지. 근데 못 만들면 이번에는 좀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그 강유정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강유정 의원이 저는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조곤조곤하게 증명할 수 그 뭐라 그러지?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증명할 수 있는 논리는 우리가 이 회의에서 이걸 추인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판단한 문서적 근거가 있거나,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다른 국회의원들도 얘기했지만 반박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고 그 자료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네. 질문을 했을 때 협회 역시 그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현안 질의에 관한 어떤 대응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주지 않고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있는데 안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최대한 막을 건 막고 대답하지는 않을 건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또 그냥 끝나면 홍문무 감독도 그러잖아요. 동문서답을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또 동문서답으로 이번에 바로 또 예선이 3차 예선이 있습니다. 정말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감독. 자꾸 이 얘기로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분은 또 답답해서 아니 지난 두 경기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국회의원이 답답해서 아니 팔레스타인전 성과를 낸 거냐고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협회가 여전히 그냥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유아무야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오늘 이제 그 질의 중에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성과를 내겠다 그러는데 홈 경기만 되면 지난번처럼 그걸 아예 사진을 갖고 왔잖아요. 정몽규 나가 뭐 이런 영상을 사진을 틀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영상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또 중간 중간에 축구 중계라는 그 카메라 감독이나 연출은 감독을 안 잡아내 줄래야 안 잡아줄 수 없어요. 감독 원샷 안 보내고 그냥 경기만 보내 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감독을 몇 번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 얼굴. 근데 감독 보여주면 또 야유 들어올 거고. 그 선수들이 거기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이 직접 오늘 하더라고요. 그거 영향을 또 미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경기는 계속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하시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 말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를 무언가 반전을 일으켜서 다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홈 경기 때 우리가 중동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선수들이 집중해서 경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집중해서 야유 소리 없이 게임을 집중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또 선수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전광판에 화면이 나와서 그렇게 관중들이 야유하는데 자기한테 야유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또 경기를 하면 그 영향을 일정 부분 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그 야유에 이렇게 반응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위원도 있었고 그런데 협회는 왠지 그냥 물론 뭐라 그럴 거 다 예상을 했겠죠. 거기 중에는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는 그냥 이러고 버티는 느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답변을 상세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쓱 그냥 넘기고 그냥 버티는 느낌으로 오늘 진행이 됐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계속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연 어느 선에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자꾸 다음에 연임 안 할 거죠. 혹은 지금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된 이러한 어떤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이러한 논리로 자꾸 또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또 논리적으로 가면 되고 이성적으로 가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은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하면 됩니다. 공정했다면 문제가 없다면 저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지금 월드컵 예선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것도 공정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문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도 파고든 거라고 봐요. 그 오늘 두 의원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래서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결과를 다른 감사 결과보다 더 빨리 발표하겠다라고 한 건 뭐 여기서도 얘기했고 모든 데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관을 위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도 이 정관 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사회라는 게 존재하고 분과위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전력강화위원회도 그러면 그게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거를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현안지에서는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10월 1일까지도 증명을 못하면 이제는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도 있다면 빨리 증명하는 게 먼저고 그게 어떻게든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축구협회의 이 실춘의 명예와 행정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있으면 제발 빨리 증명해라. 그리고 오늘 증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정말 뼈 아프다. 대한축구협회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 질의에도 답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까 그러니까요. 그 양문석 의원이 하니까 정 회장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그 김종민 부회장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어떠냐. 그 뒤에 발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들은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이 현안지를 앞두고 뭐 연합뉴스 TV나 일부 등에서 그 회의록을 입수했다. 네. 이래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 기자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고. 근데 그거를 뭐 입수를 협회에서 준 건지 아니면은 진짜 거기서 입수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봤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회의록에서 무언가 대응 논리가 나올 수 있는 무언가 봤더니 그냥 확인만 시켜주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봐봐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해서 1순위였어 동표였는데 이렇게 했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사실은. 봐봐 문제 없잖아. 뭐 했더니 발표했더니 문제가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어떤 언론은 또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 기자가. 내가 보면서도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자나 협회가 이런 정도 생각이면 이게 현안질이나 이럴 때 이거를 방어할 논리를 그럼 따로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는 건가? 근데 내가 봤더니 없어요. 되게 전혀 그런 없어요. 걸 히든 카드로 쓰진 않잖아. 히든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협회가 그냥 그 정도 방어밖에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 여러 기자분들이 왜 공통적으로 지금 축구협회가 너무 행정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왜 공통적으로 하는지 저는 그 협회 취재를 진짜 안 가기 때문에 몰라요. 하는지 오늘 보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야, 누구 회장을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겠구나 이제. 근데 네. 이번 사태 때 대한축구협회는 사실 여기 나오기 전부터 자신들이 일종의 대응 능력이라던가 여론을 늙은 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몇 번 보여줬죠. 사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 내려서 일종의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고소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뒤에 심지어 근데 고소를 안 하고 또 철회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한축구협회가 사실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근데 고소를 하겠다고 그 욕을 먹으면서 칼을 꺼냈는데 또 그냥 집어넣고, 그러니까 고소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 전략이라던가 대응의 논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협회 안에서 진짜로 정말 난맥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중요한 자리에 대한축구협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정도 조직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에 그걸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이 여러분들 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공공재고, 네, 국민의 세금이 그래도 꽤 많이 투여가 되는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협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협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를 잘해야 되는 조직이고요.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싸우면 안 되고 밀당을 계속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밀당이라는 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또 그런 걸 퍼포먼스를 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밀당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완전히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황의 행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협회라는 조직은 태극기로 스폰서를 얻고 국민들과 함께 그러한 공공재를 가지고 밀당하면서 커가 나가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 측면에서 안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역량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클린스만 때부터 이렇게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싸움만 하려 그래요. 밀당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국민들하고 이렇게 싹 소통을 해야 되는 조직이 갑자기 딱 닫고 싸움만 하고 홈페이지에 반박문만 딱 내고 누구한테다 책임 넘기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조직으로 가는 지금 상황이라면 네, 이건 문제가 됩니다. 네. 대죠. 사실 저도 정문교 회장이 이제 삼선을 했고 이임생 네. 이사가 사퇴했어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 아휴 참. 근데 사실은 협회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을 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은. 근데 회장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저는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축구는 지금 엄청난 화랑세고 황금 세대인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정몽규 회장이 공헌한 것 중에 오늘 저는 꼭 물었으면 했던 게 첫 번째 공약 때 2012년인가 13년에 처음 될 때 공약했던 게 첫 임기 내에 2천억에서 3천억 예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천안 축구센터 건립 비용까지 포함해서 1,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저는 이 무능에 대해서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무능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제가 2007년부터 취재를 했는데 단추 너무 야생적으로 푸는 거 아니냐고. 저 원래 2개 풉니다. 예. 근데 지금도 더 떨어졌다는 거. 정몽규 회장이 만약에 나갔어요. 이번에 사퇴를 했어요. 4선을 선언하지 않고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빨리 회복될까? 저는 빨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어쨌든 간에 이걸 계기 삼아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마저도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임생 이사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뭐 저랑 이렇게 친하고 잘 알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 보면 되게 여리신 분이고 되게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현안 질의할 때도 협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의 임원급이에요. 임원급.
한준희 의원님 아니고 임원급 그 관계자가 저한테 울 것 같은데 와서 그만큼 감성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회장은 계속 논리가 본인은 외국인 감독, 한국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정확하게는 정혜성 위원장이 왜 사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서 위임해서 이임생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나가서 딱 그 논리가 이제 뭐냐면 정몽규 회장은 계속 그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요. 왜 그걸 강조해서 계속 고수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홍명보 감독 연임에 자꾸 무슨 고려대 라인 무슨 카르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감독을 원래 원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 감독을 더 해봐라 추천했고 나는 여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고 이임생 기사에게 다 넘겼다. 이렇게 책임을 완전히 저쪽으로 넘기는 형태의 멘트를 준비한 듯이 계속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결국은 이임생 위원장이 계속 진짜 울먹일 것 같은 표정으로 뒤에 앉아 계시던데 지금 이렇게 사임을 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건 꼬리 자르기 형태 또 아니냐? 그렇다고 말로 본인의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은 오늘도 절대로 사선 연임은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입에서 안 내요. 네, 그거는 잘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멘트는 준비된 멘트를 똑같이 준비된 계속. 멘트고.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걸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나 보려고. 근데 네. 저는 협회 직원들이나 협회 변호사가 있다면 회장님한테 그게 아니라 좋은 자료를 들려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랬으면 여기까지 몰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 때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장이나 지금 감독이 무방비 상태인데 기술발전 이사가 그에게 중요한 거 오히려 회장님의 관심사인 뭐 사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된 느낌? 잘 됐다고 해서 자리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정말 제가 의심하는 대로 축구 지금 정몽규 회장 근처에 예스맨들만 있어서 이랬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선임 절차에 대한 거를 회장한테 납득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됐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선임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당당히 나가셔도 된다. 이게 정말 회장한테 보훈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들려주고 지금 답이 없고 심지어 준비할 시간이 점심시간에 2시간 있었잖아요. 그때 빨리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그런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회 네. 안에서 자꾸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협회 내에 지금 유청 기자도 얘기하지만 예스맨만 남았다. 네. 그게 나온 얘기가 벌써 꽤 됩니다. 긴 시간. 네. 그러니까 현재 바깥 세상의 진짜 인식에 대해서 진짜로 정몽규 회장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럴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팔레스타인전에도 화면에 홍명보 감독 잡히고 정몽규 회장 잡히는데 그렇게까지 피켓 들고 나오자마자 야유를 심하게 할 줄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협회 내 임원 중에 우리는 당연히 내일 화면 잡히면은 야유가 장난 아닐 텐데 라고 바깥 세상에서는 다 인식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놀랬을 수도 있어요. 야유를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놀라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 예스맨들만 그동안 쭉 그 안에만 있으면 왜? 예전에 한간에 이거 팩트는 아닙니다. 루머죠. 루머. 회장한테 직언을 한 사람들은 다 잘려나갔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때?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그냥 예스맨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했을 때 좀 기분 나빠할 만한 얘기는 안 해요. 네,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조직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얘기, 이건 팩트는 아니지만 한간에 계속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나 협회 하도 몰라 솔직히. 협회 난 잘 가지도 않아요. 협회 조직 내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회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예? 그냥 사람이 아니고 협회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정말 지금 현재 이 바깥 세상의 분위기나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정체성, 대한축구협회가 왜 존재하고 이 협회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이 협회가 예산도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어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잘 만들어서 제조업을 해서 만들어요? 아니면은 무슨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태극기 장사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태극기 장사. 태극기가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도 들어가지만 태극기 갖고 나이키 스폰 얻고 이렇게 얻고 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축구 선수 스타프리어 출신들도 보면 홍명보 감독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정몽규 회장이나 사퇴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법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위법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됐는데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또 동문서답을 계속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준비 잘해서 지금 당장 예선 우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어떤 그냥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행동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어디까지 이 국회 방송 라이브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오늘 현안 질의가 끝날 때까지 축구협회의 숙제는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무등에 모를지 몰라도 계속 반복하지만 절차가 없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거를 빨리 증명해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축구협회 직원들 지금 대응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나오게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들만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국정감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축구계에서 먹고 사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우리가 똑같이 그 정 회장님께서는 유튜브를 폄훼하셨지만 물론 뭐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정말 이상한 분들, 우리가 모르는 분들 주위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중에서는 그래도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번에. 그런데도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는 다 모르는 애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조회수가 몇십만 나오니까요. 조회수 제가 그래서 우리 거 돌아봤는데 몇십만 안 나오더라고요. 뭐 몇십만 그렇게 안 나와요. 축구협회 얘기하면 이제 듣는 분들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몇십만씩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해서 나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왜 잘못이 없는지 빨리 증명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저희가 뭐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지적을 계속 누차 했었고, 다른 얘기 오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위원들이 좀 계신데, 외국인 감독과 관련돼서 뭐 한 얘기는 뭐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들먹이면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시마시 감독 얘기도 세금 관련해서 좀 틀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홍명보 감독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네? 제시한 연봉은 다 비슷했을 거예요. 다 비슷했을 것이고 아까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확실한 건 들은 바로는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이 거주와 비거주 조건을 따진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거주자가 돼서 세금이 더 늘어나요. 아니면 비거주자가 되면 늘어나거나. 근데 웃긴 게 네. 사실은 임생 이사가 지금 사퇴를 하셨지만 난 저분이 그래도 제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봐요. 저번에 그 발표를 할 때도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좋은 외국인 감독님들이 연봉이나 다른 일단 그 기타 문제들 뭐 거주 문제나 이런 걸 전부 다 오케이 했고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1차 완전히 다른 외국인 감독이 노 프로블럼이었다는 아니,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임상 네, 이사 그때 맞아요. 얘기는 그런데 저는 MIK에 입각해서 홍명보 감독이 정말 제일 우리 축구에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홍명보 감독 요즘에 울산 축구 빌드업 보셨죠? 빌드업 1위잖아요. 빌드업 1위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언론상으로 무슨 본인도 만나고 왔지 포엣 만나고 오고 만나고 왔죠 제가. 거스포엣이 유청 기자 직접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오고 또 무슨 또 제시마 바그너 감독. 씨, 근데 바그너 그건 지금 2차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인생 나온 위원장이 얘기한 건 얘기들이 2차 인터뷰로 얘기입니다. 들어온 거 보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 PPT 분량 22페이지에 뭐 영상 뭐 20몇 개 뭐 이래갖고 막 면접 보면서 발표를 한 그 외국인 감독들 얘기도 나왔지만 조건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한국 축구 발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선이었지 에이전트한테도 뭐라 그랬대잖아요. 그런 조건은 괜찮다. 다 오케이. 그리고 설사 마지막에 두 분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이제 두 분은 협상의 모든 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당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와서 11시에 홍명보 감독 집 앞에 빵집에서 미팅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인 감독에 대한 문제도 뭐 문제는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은 건 홍명보 감독이든 외국인 감독이든 어쨌든 좋은 축구를 해서 벤투 감독 이후에 좋은 시스템화해서 좋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정말 뭐 좋은 감독이 만약에 면접 과정 프로세스상에서 돼서 1등이 됐다면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졌기 때문에 그거대로 안 되고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지. 일단 그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 감독 얘기 세금이나 이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거는 글쎄요. 근데 뭐 그건 제시마치 감독이고, 얘기고. 예, 그거는 제한축구협회에서도 그때 그 타임라인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제외하고 2차에 이임생 기술발전 이사가 만나고 온 두 분, 바그너 감독이나 거스포획 감독은 사실 모든 걸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걸 밝혔고 거스포획 감독은 사실 제가 물어봤어요. 좀 적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사실 생각보단 적었다. 나는 당연히 한국 대표팀 감독이라면 더 줄 줄 알았는데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에이전트랑 싸운 건 아니고 나는 그 조건이 괜찮다고 했고 무조건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고 와이프까지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고 나는 사무실에 있으면 출근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다.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다 수락한 외국인 감독이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빅리그나 이런 쪽 서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감독을 선임하고 후보를 정할 때 기준이요. AFC 쪽에 있는 라인에 호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감독들 AFC 쪽에 있는 감독들 커리어는 바로 못 돼요. 후보로 선정을 못 해요. 빅리그에서 데려오질 않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다 J리그까지 다 요코하마에서 성공 거두고 다 했지만 이쪽에서의 성공은 빅리그로 바로 못 간다고요. 검증 받아야 돼요.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 가서 검증해봐. 검증이 어느 정도 되니까 토트넘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네. 몽고메리 코치 그 호주에서 감독하고 하던 좋은 감독도 결국은 스코틀랜드 리그 희번년 거쳐서 감독도 아니고 코치로 왔단 말이에요. 빅리그로. 네, 코치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커리어
지금 홍명보 감독 같은 커리어는 그래서 면접을 더 심도 있게 이 감독이 K리그에서 현대 축구의 서유럽에 있는 어떤 높은 감독보다도 이름값은 떨어지지만 정말 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전술적 운영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여줘야 그 점수를 만회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뭐 빅리그 경험이 있는 그런 바그너 감독이든 뭐 거스포엣이든 뭐 제시 마시든 이런 감독들하고는 서유럽에서 볼 때는 커리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감독 우리 감독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라볼피아나 비대칭을 잘 쓰고 이런 기준으로 데려왔다고 치면 MIK 뭐 어쩌고. 근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 라볼피아나 비대칭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빌드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 압박 시스템이나 또 상대 수비 라인이 로우 블록이든 미들 블록이든 또 상대 압박 시스템이 대인 마크냐 어떠냐 따라서 경기 중에도 계속 빌드업 시스템은 유연하게 숫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뀌고 포지션 영역은 다 파괴가 되고 있고 공격과 수비 시, 공소유 시와 공소유가 없을 때 운영이 완전히 다른 어떤 플랜대로 진행이 되고 축구는 지금 서유럽에 있는 그 탑 레벨에 있는 감독으로 갈수록 점점 더 유연해지면서 3백이냐 4백에 대한 개념 점점 더 사그라지고 있고 라볼피아나인지 무슨 비대칭인지 이게 그런 용어조차도 이젠 잘 쓰지도 않아요. 그냥 숫자와 공간과 어떤 뭐 여러 가지의 트랜지션에 따라서 감독을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상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을 감독을 하는 후보를 뽑을 때는 그만큼 더 이번 시기가 프로세스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유를 대면서 왜 지금 프로세스상으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감독들이 다 비슷하지 않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홍명보 감독이 됐던 그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잘해서 골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네. 그렇지 않죠. 물론 지난 2차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해조 축구 뭐 해갖고 우리가 골을 넣고 그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감독이 되게 중요해요. 왜? 상대 팀들 감독 수준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 뭐예요? 3차에선 제발 이겨주세요. 쿠웨이트 이겨주세요. 지금 그러려고 지금 감독 얘기합니까? 본선 지금에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차 예선 자꾸 뭐 3차 예선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티켓 수가 늘어나고 지금 중동 팀이 지금 상황이 우리 조가 이런데 다른 대회 때에 비교하면 완전 꿀꿀꿀꿀이에요. 이거 떨어지면은 그냥 관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셔야지. 본선 얘기하는 것만 우리는 본선 가서 무슨 축구를 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 대한 어떤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한테 잘 이겨야 되고 뭐 오만한테 어떻게든 이겨서 진짜 뭐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결과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그 아까 태극기 장사 얘기도 하셨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대표팀의 경기력 아닙니까? 대표팀의 경기력이나 대표팀의 브랜드 가치나. 근데 최근에 이 논란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근데 경기력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가까이 있는 나라 두 개만 얘기하면 일본이 지금 2경기에서 12골 넣었잖아요. 아 진짜. 근데 우리가 우리가 2경기에서 지금 불러다가 12골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경기를 맞이하는 스폰서들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돈 싸들고 기다릴 거. 야, 이 정도면 월드컵에서 일 날 것 같다. 지금부터 축구협회 스폰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그 신태용 감독 이번에 경기를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인도네시아 호주 경기 보고 왔어요. 0대0 비겼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사우디 가서 1대1로 비기고 왔어요. 신태용 감독은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 지금 분위기라던가 브랜드라던가 금전적인 가치가 하늘로 날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가대표는 이기만 하면 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그렇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한국 축구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국제적인 매력도라는 게 엄청나게 달라질 수 그 있습니다. 로열티가 완전 달라지는 거. 우리가 쉽게 이제 얘기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슈틸리케 감독이에요.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 1월에 결승까지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때도 이제 축구 팬들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죠. 근데 슈틸리케 감독을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와, 진짜 보기 힘든 늪축구 하다가 가까스로 어떻게든지 늪축구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결과는 냈어. 결과는 냈는데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월드컵 본선 때 야, 지금 이 감독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감독으로 지금 이 감독의 철학 축구로 지금 갈 수 있겠나? 보는 거예요. 클린스만 준결승 갔어요. 근데 극적으로 막판에 막 해조 축구 해갖고 갔어. 근데 우리 경기 내용을 이젠 볼 줄 알잖아요, 우리 팬들이. 이 팀이 과연 월드컵 본선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인지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볼 줄 안단 말이에요. 4강 가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감독이 이제 그 변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경질될 변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감독이 좋은 감독인지 아닌지는 이제는 축구 팬들은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두 대회를 다 가서 봤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현장 제가 가서? 2015 아시안컵, 2023 아시안컵, 그리고 제가 한국이 올림픽에 40년 만에 못 간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 제가 세 개 다 갔다 왔는데 그 형이 한 얘기가 딱 맞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도 저번 주에 어떤 선배가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클린스만이 뭐가 잘못이냐? 4강까지 갔고 나 박수 쳤다. 형, 결과만 보면 다 아름다운데 그 90 몇 분 동안 120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축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90분 내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토너먼트에 가서 요르단한테 그 두 대를 맞고 떨어졌지만 사실 16강전에서 떨어져도 아무런 말 못했었고 8강전에서 떨어졌어도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아시는 거죠. 4강이나 슈트리케 때의 준우승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좋은 축구를 해야 되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 축구를 해야 되니까 좋은 감독 모셔오자. 이 공감대를 축구협회만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1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얘기들이 뭐가 나왔었냐면 또 카톡 이임생 기술이사가 개별적으로 이제 5명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막 인터뷰에서 같이 얘기한 이후에 카톡으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좀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받은 부분만 컨펌해주면 됩니다라고 기자하고한테 그 동의를 그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한 거죠. 뭐 이러한 카톡을 공개한 위원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절차상에 약간의 그 양념을 더 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은 계속 그 현산 HDC의 센터 관련 문제를 계속 언급했고, 그다음에 박수현 위원은 연임에 대해서 계속 연임은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의 그런 얘기했고, 양문석 위원은 소리치셨고, 이기현 위원, 이기현 위원은 면접 과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오셨고 빵집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그랬고, 이모경 위원 그렇죠, 그렇다 치고 조계원 위원 뭐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딱 저도 그 위원들의 커리어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예상한 정도. 강유정 위원님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논리적으로도 완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치인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다. 저는 약간 정치 혐오증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제 아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데 더 문제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회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그렇지만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정치 쪽으로 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해요. 스포츠 쪽으로 너무 몰라요. 네, 축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의 문외한들이 너무 밀집돼 있어요. 정치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유럽이나 여러 가지 외국에 비해서 스포츠 문화 복지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시스템, 법안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나오죠. 예. 데모하던 사람들, 뭐 그다음에 법 쪽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주로 있기 때문에 축구 스포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프로야구도 조금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그래요. 네. 골프는 잘 알 듯?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안 해도 이번에는 이제 현안질의가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좀 내면서 그래도 자기 어떤 줄을 알릴 수 있는 또 기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준비들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좀 관심들도 좀 많이 가지시고 전문성들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축구협회는 빨리 그 공정을 증명하십시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예,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존재의 의미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축구협회는 축구협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짐이 되고 있어서 우리 월드컵 가야 되거든요. 지금 월드컵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산적한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일들도 못하게 된다면 자승자박인 느낌이어서 저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해결하지 못했다면 철퇴를 맞고 정말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책임져야 될 시기를 더 놓치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것도 뭐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긴 하지만 잘 판단을 또 해주셔서 대승적으로는 저는 뭐 마지막 멘트도 비슷하게 줄 계속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대승적으로 정말 이 협회도 그렇고 주체가 돼서 이끌어야 될 주인은 저희 같은 비선 출신보다는 그래도 선수 출신들이 또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스타플레이어 출신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개인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기를 보다는 정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서 국회의원들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기업 회장이 들어와도 그 1,500억, 1,800억 지금 뭐 이러한 예산에 뭐 돈 대줍니까?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네. 사실 없으니까 네. 축구인들이 주인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축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젠 찾아가야죠. 저희 같은 사람들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축구인 중에 좋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가서 좋은 축구를 하고 저희는 다른 외적인 문제 정말 신경 쓰지 말고 저희는 축구 경기만 보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해설을 하던 이런 방송을 하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역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들어가기 싫고요. 네, 축구인이 중심이 돼서 잘 좋은 조직이 다시 형성되기를 바랄게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멘트. 아니 저는 축구협회가 뭐 발전도 아니고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고 저도 축구협회가 잘해서 한국 축구 시장이 커지면 더 좋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축구협회는 그냥 축구협회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협회 얘기가 안 나오면 축구협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축구는 당연히 잘하게 될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 시대가 되기 위해서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좀 수뇌부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한국 축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치는 게 한국 축구가 다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게 한국 축구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축구의 외교력은 행정력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행정력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번 부분에서도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외교력은 심각했죠. 네, 더 정말 네. 심각하거든요. 행정력보다 더 심각한 게 외교력인데 그 얘기는 뭐 오늘 현안이 아니니까 넘어가되 다만 행정력부터 복원해야 외교력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정상화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진짜 이런 얘기 다시 하기 싫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하기 싫고 다음에는 이런 방송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쁜 여러분, 얘기 때만 제가 불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얘기 때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얘기? 저 그 라디오에서도 나쁠 때만 꼭 전화 오고 방송에서도 근데 그런 전화들은 되게 급하게 와요. 근데 제가 지현이 형 전화를 받고 아예 형 뭐 하지만 다른 전화는 제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때 좀 불러주시면 그래요. 좋은 얘기 때 불러드릴게요. 네, 갈 텐데. 네, 오늘 또 급하게 또 발걸음을 해주신 유청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 또 축구장이 라이브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